네, 안녕하세요. 독학사 2단계 인적자원관리 대망의 1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관리 기초 개념 2강에 걸쳐서 진행할 텐데요. 자, 제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관리 기초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책에 있는 내용의 인사관리의 의의와 성격 쪽에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기업의 장래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기업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자,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함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그 안정과 발전도 아울러 달성케 하는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철학과 이를 실현하는 제도 및 기법의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조직 목표, 개인의 목표 일치되도록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요. 개발시켜서 네, 그리고 활용하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고요. 확보를 하려면 수요나 공급의 예측을 해야겠죠. 예측하고 계획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 무엇하니? 직무. 하는 일이 뭐니? 어떤 사람 뽑을 거니? 그게 직무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을 하게 됐죠. 모집하고 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의 확보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활용을 하는 부분은요. 자, 이제 사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직에 맞게 사회화를 시켜야겠죠. 사회화를 시키고 이제 개발, 훈련 계속 시켜주는 거. 이게 개발. 예, 그렇게 하고 인사고과도 하고 보상도 해주는 보상하고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다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뒷장에 참고에 있는 도표니까요. 이렇게 참고에 있는 도표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인데요.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이를 이루기 위한 종업원 개개인의 행복을 양립시키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무조건 생산성 높여야 돼. 사람 어떻게든 막 다그쳐가지고 높여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 개개인의 행복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적 인사관리는 기업의 목표만이 아닌 종업원 개개인의 행복을 양립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 요거 좀 시사점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인적자원관리의 성격 요 부분인데요. 자, 다 이거예요. 관리 대상은 인간, 주체는 인간, 그리고 주체 및 객체가 모두 인간이고 이들의 상호 관계이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현 상태보다 상태의 조작에 따른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등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인간. 인적자원 관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체도 인간, 객체도 인간, 그리고 관리 대상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게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객체는 기계다. 뭐 객체는 뭐 조직이다, 뭐 물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모두 인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성격은 다 인간이 들어가 있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는 현 상태 유지보다는 더 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 상태보다는 지금 더 잘 되도록 미래 쪽까지 생각하는 그런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관리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적 인사관리와 전통적 인사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에 17년도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고요. 네,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네. 현대적 인사관리 그리고 전통적 인사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기를 주고 맞춰라 라는 문제식으로 나오니까요.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현대적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조직 목표랑 개인의 목표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자, 전통적인 부분은 조직 목표만 강조했어요. 사람이 뭐 일하다 쓰러져 죽어도 모르는 거죠. 조직 목표만 강조했고요. 지금은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적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요. 자, 자율적인 인간관을 Y론적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고요. 전통적은 X론적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웬 X론, Y론? 갑자기 이게 뜬금없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 맥그리거의 X, Y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전통적 인간관을 X론적 인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적 인간관을 Y론적 인간관이라고 두고서 그 비교를 한 게 맥그리거의 X, Y 이론인데요. 추후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 전통적 X론적 인간관은 약간 타율적인 걸 좋아해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남의 지시를 받기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X론적 인간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통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X론적 인간관은 자율적인, 그래서 일하기도 좋아하고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제를 하기보다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이끌어주는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인간관을 얘기하는 게 Y론적 인간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현대적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요. 자, 경력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전통적 인사관리는 직무 중심으로 인사관리했어요. 하는 일만 잘하면 돼 이런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경력 중심이에요. 그래서 커리어 관리 잘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력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17년도 기출문제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데 전공 중시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전공 중시. 요거 오답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답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목은 장기적 안목, 단기적인 안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협동적인 부분, 전통적은 역시 노동조합이 억제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비교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요거는 참조표에 있으니까 참고표에 그거 한번 더 보시고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으로 제2절 인사관리의 역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관리자의 역할인데요. 자, 책의 내용 일단 보겠습니다. 네, 인사관리자 역할 첫 번째 줄부터 잠깐 보시면요. 인적자원관리자는 기업 조직의 불필요한 비용의 제거 및 해당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 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자는 이런 불필요한 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프로세스를 정말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인사관리자의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관계에서의 역할과 외부관계에서의 역할이 있는데요. 네, 내부관계에서의 역할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고경영자층에 대한 역할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17년도 기출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네, 뭐 보기 하나를 다른 걸로 두고서 인사관리자의 내부관계에서 역할이 아닌 것을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요거 일단 큰 것들은 익히고 가시고요. 그리고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 이거는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과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자의 역할 중요하니까 요거 일단 큰 번호 알고 가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책에 가서 보면요. 자,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
그래서 기역반, 인적자원관리자는 최고 경영자층의 정보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아무래도 인사과에 여러 정보들이 있고 개인에 대한 그런 뭐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개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고 경영자층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은 인사 관리자를 부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최고 경영자층과 조금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인사부 이제 과장 이상 같은 경우는요, 그 노동조합 같은 데 가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약간 사용자 측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고 경영자층과 좀 긴밀하고 가깝지만 조금 외로운 존재이기도 해요. 약간 은따죠, 은따. 은근히 약간 따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외로워요. 그래서 잘해주세요. 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정보 원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뭐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거죠. 뭐 내 줄 잘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사관리자는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네, 니은번 가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자는 최고 경영자층의 실력 있는 인재를 추천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공평한 평가 기준 및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그 사내 모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어디 부장 자리, 무슨 뭐 본부장 자리 이런 자리가 비었을 때 아무래도 실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내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인사관리자가 뭐 인사고과나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제대로 듣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최고경영자층에게 이런 사람 인재를 좀 추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공평해야 되고 그런 신념이 인사관리자로서의 그런 신념들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디귿번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 거죠. 이제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모성보호법.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그래서 모성보호법에 육아휴직 같은 거를 좀 강화시켜서 아기도 낳게 하고 이렇게 개인의 그런 행복까지도 같이 추구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도 육아휴직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근데 최고 경영자층 같은 경우는 좀 어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약간 좀 많잖아요. 고지식한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여자가 집에서 뭐 애기 봐야지 막 이런 식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인사관리자라면 그래 뭐 괜히 그 대표한테 이렇게 찍히지 말고 잘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냥 너 나가라.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법으로 되어 있고 이게 트렌드인데 따라가야죠 하면서 최고 경영자층을 설득시켜서 이걸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뭐 모성보호법이 잘 되도록 남성 육아휴직 쓰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리을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회피를 없애야 한다라고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정리해고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측의 서기도 그렇고 노동자 측의 서기도 좀 애매한 게 정리해고 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하기 싫어 그만둘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 책임의 회피를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인사관리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이런 인사 관련된 그런 법들이 많이 개정되거나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인사관리자가. 그래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정자, 부분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체계 내용 기억, 서로 다른 관점을 생각을 조율하는 역할, 그 니은번 집단 간의 부정적인 마찰을 줄이는 교량 역할을 하고 디귿번 기업 조직 내의 부서 및 집단 간의 갈등 및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총무부랑 영업부가 있다고 하면은 총무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집단에서든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유지를 시켜주는 쪽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쪽이라 그냥 잘해야 본전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총무부 직원 같은 경우가 조금은 좀 소외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심한 쪽 총무부 직원 좀 극한 직업 같은 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 자판기 커피 같은 거에 물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장이 불러요. 아, 자판기 커피 맛이 없다고. 총무부 불러와 이렇게 해서 사원이 쪼르륵 갔죠. 그래서 물 조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극한 직업 같아요. 총무부 너무 불쌍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일단 그리고 프린트 할 때 딱 걸렸어요. 프린터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쪼르륵 부르죠. 자기가 빼면 되는데 그 총무부 굳이 불러요. 내려와봐. 바쁜 애를. 그래서 내려와봐 해서 종이 하나 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무부 직원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거 진행하게 되면요. 이제 한두 달 정도 되게 고생을 해요. 행사장도 예약을 잡아야 되고, 또 밥 같은 것도 예약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기념품도 제작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도 잘 못하면, 잘해야 본전. 잘못하면, 뭐 마이크 하나 이게 잘 안 나오고 하면 이제 행사 망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욕먹고 그러잖아요. 총무부 직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출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압박을 이기고서 매출을 잘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막 인센티브 빵빵 나오고, 그리고 또 우수 사원상 받고 막 그 표창 받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이름 날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은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영업부 직원이 출장을 갔네요. 교통비 이런 것들 청구를 총무부에 했다. 그러니까 총무부 직원이 얘가 싫어요. 얘가 막 나대는 게 싫어. 그러면은 나 이거 교통비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기름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줄래요. 그러면 이제 그 각 팀장들끼리 이제 붙는 거죠. 너 왜 우리 직원한테 왜 이래?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인사관리자가 나서줘야 돼요. 왜냐면은 둘의 관계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 제도를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을 땐 총무부 직원도 뭐 퍼센테이지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도입하든가 이런 식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자,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보면요. 기억번, 인적자원관리자는 라인에 대해서 인적자원관리자로서의 조언 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니은번, 인적자원관리자의 수동적 역할은 결국에 관리자로서의 지휘 역할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라인으로 하여금 인적자원관리자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를 저하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되게 게으른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인사관리자. 약간 으쓱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대단한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좀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신입 직원들 들어오면 제대로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서러운 게 그거예요. 신입 직원 들어왔어. 우리 엄마 이제 환갑이 됐네? 근데 이제 환갑 같은 경우는 보통 경조사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알려준 거예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뭐 등본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뭐 좀 있으면 환갑 있네요. 그러면 이럴 때 경조금 있으니까 올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경조 휴가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사관리자가 나 좀 생각해 주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기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멘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쪽은 인사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이게 기능 없이 돌아다니고 어디서 싸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멘토해주고 사회화를 잘 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인사관리자의 역할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교육 같은 것도 많잖아요. 계속 법도 개정되고, 특히 회계나 특히 인사 같은 경우도 뭐 특히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확 변하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교육을 그 시기에 맞게끔 잘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부 관계자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은 좀 편하시고요. 자, 두 번째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인데요.
책의 내용 볼게요. 자,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 자, 기업 조직에 있어 인적자원관리자는 경영 외부 환경과의 경계 연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래도 회사를 잘 아는 건 인사관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많아요. 노동부에서도 뭐 출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단에서 뭔가 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 자격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인사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 연결자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단과 뭐 우리 회사와의 경계 역할을 해준다. 이런 거죠.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자, 책의 내용 보면요. 자, 인적자원관리자는 스스로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자, 기술적, 사회적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해 관련된 각종 제도 등을 바꾸는 변화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남성 육아휴직, 모성보호법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현명하신 분 같았어요. 그런 거 있죠. 전 하진 않지만 RPG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RPG 게임계에 약간 시조새격인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약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땐 요거 거의 유일무이하고 인기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RPG 게임이 있었는데, 자, 뭐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 막 결혼 반지 팔아먹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막 싸우고 막 집에 들어가면 문 닫아놓고 게임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싸우고 이러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엄청 붐이 일었던 게임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개발자를 하시던 분이 제가 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점차 약간 사세가 기울어져 가니까 조금 본인이 있기가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다고 이 사람을 바로 내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했죠. 남성 육아휴직, 그다음 아마 처음 거의 도입이 되었을 거예요. 육아휴직, 이제 많이 강화됐으니까 너희들 자녀 둘 있잖아. 그러니까 2년 동안 육아휴직 줄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면서 좀 있어봐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육아휴직 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사람, 고경력자 이 사람을 내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품어갔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개념 부분 좀 잘 짚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인사관리의 역할, 이 부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자, 인사관리의 성격, 그리고 현대적 인사관리, 전통적 인사관리 꼭 다시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